안녕하세요, 게임도장의 고야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졸라맨, 사실 이 예제를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릴 거라 생각을 못해서 이름을 대충 지었는데 졸라맨이라는 이름은 좀 그렇네요. 네, 아무튼 이제 이 졸라맨을 이 발음에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이 졸라맨을 졸라맨.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그냥 멈춰있는 상태, 멈춰있는 상태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우리 키보드 좌우 화살표로, 키보드 좌우 화살표 키로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게 그 정도로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은 저와 같이 유니티를 열어서 지난번 프로젝트를 열어 주시고요. 혹시 지난번 영상을 따라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지금 화면 하단에 URL에 접속하시면 제가 지난번 예제를 올려놨습니다. 요거 다운로드 받으셔서 유니티에서 열어주시면 돼요. 유니티에서 프로젝트를 여는 방법을 설명드리자면 설치된 유니티 허브 실행시켜 주시고요. 네, 실행하셨으면 지금 목록에 저처럼 UE/0001이 있는 분, 즉 지난 영상을 잘 따라와 주신 분들은 요거 그대로 눌러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목록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여기 추가 버튼 눌러주세요. 추가 버튼 눌러서 자, 그러면 여기 프로젝트 목록에 프로젝트가 뜨게 되죠. 그래서 해당 프로젝트를 선택하시면 유니티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유니티가 열렸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상단에 이 툴바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건데요. 툴바에 보시면 이렇게 손 모양의 아이콘이 있고요. 핸드 툴이라고 되어 있죠. 이 핸드 툴은 신 화면의 위치를 이렇게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화면을 쉽게 찾아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우스의 스크롤러를 이용하시면 이렇게 줌인 줌아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해서 게임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죠. 자, 게임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기 위해서 상단에 게임 탭을 눌러보시면 게임 화면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즉 지금 이 핸드 툴로 변경된 화면은 우리가 작업하기 용이한 형태로 화면을 변경하는 거지 실제 게임 화면이 그렇게 변경되는 건 아니에요. 게임 화면은 하얀색 테두리라는 영역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 졸라맨의 위치를 바꾸거나 배경의 위치를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해당 요소를 선택하시고 이동을 시켜 주셔야 되는데요. 자, 우선 졸라맨을 한번 선택해서 이동을 시켜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라키 뷰에서 졸라맨 선택하시고 이번에는 툴바에 이렇게 무브 툴이라고 해서 이 네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는 화살표 버튼을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졸라맨 가운데에 이렇게 화살표가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 우측을 향하고 있는 화살표는 이제 빨간 색깔을 가지고 있고 위를 향하는 화살표는 초록색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한쪽 화살표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쭉 옮겨 보시면 졸라맨의 위치가 변경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위쪽 화살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가운데 박스를 선택하고 움직이시면 이렇게 네 방향으로 움직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보시는 이 툴바의 버튼은 무브 툴이고요. 이 무브 툴은 내가 움직이고 싶은 요소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배경도 마찬가지고요. 배경도 이렇게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툴바의 세 번째 버튼은 로테이트 툴이라고 해서 회전 툴이에요. 우리가 회전하고 싶은 요소를 선택하신 뒤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잡고 마우스로 움직여 보시면 선택된 요소가 회전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졸라맨이 회전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죠. 로테이트 툴의 경우에는 우리가 회전을 시킬 수 있는 방향이 총 3가지 방향인데요. 방금 제가 여기 파란색 동그라미를 잡고 회전을 시키면 인스펙터 창에 Z축의 값이 변경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인스펙터 창에서 제가 숫자를 입력을 해도 캐릭터가 변경이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초록색 선이 있어요. 이 초록색 선을 잡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Y축 방향으로 구성 요소가 회전을 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빨간색 선을 잡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X축 방향으로 선택된 요소가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2D 스프라이트라서 두께는 없지만 이렇게 다양한 방향으로 회전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요소는 스케일 툴입니다. 자, 스케일 툴은 크기를 조절하는 툴인데요. 스케일 툴을 선택하시고 크기를 조절하고 싶은 요소를 선택하신 뒤에 여기 보시면 빨간색 선이 있죠. 빨간색 선 끝에 보시면 조그만한 네모가 있는데요. 이 네모를 잡고 쭉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가로로 크기가 달라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로로 크기가 달라질 때 인스펙터 창의 X축의 값이 바뀌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연두색 박스를 선택해서 한번 늘려볼까요? 쭉. 네, 스케일이 이렇게 위아래로 늘어났다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박스를 선택해서 늘려보시면 이 두 방향 다 이렇게 스케일이 조절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여기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은 이런 선의 색상인데요. 지금 빨간색은 이제 X 값을 바꿀 수 있는 선이고요. 연두색은 Y 값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파란색은 Z 값을 바꿀 수 있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렉트 툴이 있어요. 렉트 툴을 선택하시면 선택된 요소의 크기만큼 이 박스가 생기게 되고요. 이 박스는 각 꼭지점에 이 파란색 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 점을 잡고 크기를 늘리실 수가 있고요. 또는 각 모서리를 잡고도 이렇게 크기를 늘리실 수가 있습니다. 각 꼭지점을 마우스 올려보시면 이렇게 화살표 옆에 회전 아이콘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때는 클릭하셔서 움직여 보시면 해당 스프라이트를 회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렉트 툴을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는 가운데 이런 파란색 동그라미가 희미하게 보이실 겁니다. 이건 이제 피봇이라고 해서 오브젝트가 회전될 때 이 중심축이 되는 역할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시계침의 경우에는 가운데 회전축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것처럼 스프라이트를 회전할 때 회전축이 되는 부분을 설정할 수 있는 게 바로 피봇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그 크기와 위치, 회전 값을 지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Move, Rotate or Scale Selected Object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방금 하셨던 회전, 크기, 이동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이제 버튼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지난번에도 잠깐 사용해봤던 플레이 버튼, 네, 플레이 누르시면 화면이 이제 게임 화면으로 바뀌면서 이게 실제 유저들의 모니터나 스마트폰에 나올 화면입니다. 자, 그리고 게임을 실행 중에 잠시 멈추고 싶으실 때는 여기 일시정지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다시 일시정지 버튼을 끄시면 게임 실행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텝 버튼은 나중에 우리가 게임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플레이 버튼 다시 꺼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인스펙터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이어르키는 지금 메인 카메라, 배경, 졸라맨, 구름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메인 카메라 한번 선택해 볼까요? 네, 메인 카메라 선택하면 카메라가 비치고 있는 화면이 오른쪽 하단에 카메라 프리뷰로 나타나게 되고, 인스펙터 창을 보시면 카메라와 관련된 속성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돼요. 카메라 속성을 이제 바꿔볼 게 뭐가 있을까요? 잠깐 보면 네, 카메라 사이즈. 네, 카메라 사이즈 바꾸면 이렇게
카메라가 줌인, 줌아웃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젝션에 오소그래픽 그리고 퍼스펙티브 이런 게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2D 게임이라서 바꿔도 별 차이가 안 나요. 이건 나중에 3D 예제 진행하면서 한번 바꿔 볼게요. 자, 그리고 백그라운드에 파란색이 선택되어 있죠. 이 백그라운드는 지금 제가 이렇게 카메라의 사이즈를 줄였을 때 우리가 준비해 놓은 이미지 바깥 부분, 이 배경 색깔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색깔을 다른 색깔로 바꾸게 되면 자, 이렇게 채워지게 되는 거죠. 좀 크게 볼까요? 자, 게임 화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게 바로 이제 백그라운드입니다. 자, 원래 색깔로 돌리고요. 자, 클리핑 플랜즈라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3D 게임을 만들 때 가까이에 있는 사물도 그렇지만 멀리 있는 사물의 경우에 이제 보여질 필요가 없는 부분들을 결정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3D 예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카메라 속성은 나중에 또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배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배경. 네, 배경에 가보면 지금 크게 이렇게 트랜스폼과 스프라이트 렌더러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트랜스폼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앞서 우리가 이 툴바에서 선택된 요소의 값들을 많이 바꿔봤는데요. 이걸 수치로 바꿀 수 있는 화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포지션은 위치를 의미하게 되고 로테이션은 회전, 스케일은 크기를 의미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졸라맨을 선택을 하고 포지션의 값을 바꿔주면 1, 2, 3, 4 이렇게 바꿔주면 졸라맨의 위치가 바뀌게 되죠. Y값도 마찬가지입니다. 0, 1, 2, 3, 4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로테이션 값도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수치를 직접 입력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여기 X, Y, Z 이 각각의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이렇게 하달표가 나와요. 이 하달표를 잡고 쭉 움직여 보시면 이 수치 값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테이션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트랜스폼은 선택된 요소의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 값을 변경하기 위한 속성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스프라이트 렌더러의 경우에는 그 외부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엔진에 가지고 오면 게임에서 해당 이미지는 화면에 그려지기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이미지를 그려내기 위한 속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스프라이트의 이름은 졸라맨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컬러는 흰색. 그런데 사실 졸라맨은 흰색이 아니죠. 검정색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컬러 값을 흰색으로 주시면 원래 이미지 색깔이 그대로 나타나게 돼요. 지금 졸라맨의 경우에는 원래 이미지 색깔이 검정색이었기 때문에 흰색으로 줬을 때는 검정색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색깔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바꿔볼까요? 네. 졸라맨은 다른 색깔로 바꿔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왜냐면 검정색에다가 다른 색을 섞으면 여전히 검정색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구름을 선택을 하시고 컬러 값을 한번 바꿔볼까요? 자, 바꾸시면 보시는 것처럼 흰색 부분 또는 검정색이 아닌 부분의 색깔은 우리가 선택한 색깔로 바뀌게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색깔로 바뀌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컬러 값은 흰색이 되면 이미지 원래 색깔이 나타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미지가 흰색이라면 우리가 여기서 선택한 컬러가 화면에 나타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색상이 어떤 원리로 변화되는지는 차차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플립, 뒤집기죠. 그래서 X축으로 뒤집기, Y축으로 뒤집기 뭐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자, 머티리얼이라고 있는데 이 머티리얼은 지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로우 모드는 심플, 슬라이스드, 타일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슬라이스드와 타일드는 다음 예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팅 레이어라고 있어요. 앞서 제가 그 스프라이트들이 화면에 배치될 때 오더인 레이어를 통해서 이 순서를 정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졸라맨은 지금 오더인 레이어 1번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름도 볼까요? 구름도 1번. 네. 그러면
졸라맨과 구름이 겹쳤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졸라맨이 구름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구름이 앞서고 싶다 라고 한다면 구름의 오더인 레이어 값을 이렇게 변경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게임을 만들다 보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매번 이렇게 오더인 레이어를 지정을 해주는 건 너무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팅 레이어는 순서를 그룹화 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이것도 다른 예제를 통해서 한번 직접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스크 인터랙션, 스프라이트 소트 포인터 이런 것들도 나중에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툴바의 기능과 인스펙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제가 생략을 했는데요. 앞으로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졸라맨과 구름을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에 대한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